김영환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노인 문제 얘기하면서 조금 섭섭한 얘기를 좀 드렸더니 바로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제가 조금 아주 just a little 정말 조금 섭섭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바로 그런 피드백은 또 굉장히 빠르네. 오해 안 하고요. 뭐 뻔하지 뭐 다 같은 직장인들인데 사회생활 또 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고 제가 뭐 모르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봤어요. 푸념. 좀 뭐가 빨리 안 올라와가지고 그랬더니 또 이대구 선생님이죠. 이대구 선생님이 또 금방 올리셨대. 올리자마자 또 바로 조사해가지고 올리셨던데 우리 쌤들 또 제가 이렇게 그랬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심전심입니다. 지난주 이제 노인 문제 했죠? 그 전에 청소년 문제하고 아동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빈곤 문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4개의 문제를 봤습니다. 이번 주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애인 문제. 이 사실 장애인 문제는 뭐 우리 쌤들도 많이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장애를 우리가 굳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 아니야. 아니 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는 다 있죠 누구나. 이거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실 따져보면 다 장애가 있죠. 아니 장애가 없으면 뭐 신이지 신. 완벽하면 신이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벗어나서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살펴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참 이 장애인 문제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서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도 조금씩 같이 한번 이렇게 곁들여 보겠습니다. 장애인 문제에서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의의에 대해서. 장애는 인권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보다 사회 환경에 따라서 장애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하나 제정했는데, 협약의 골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불이익 이런 것을 이제 종식시키고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건 뭐 똑같잖아요. 뭐 다르나요? 뭐 존엄성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다 존엄한 거죠. 그래서 그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라는 이제 유엔에서 규정하는 개념, 이게 사실은 이제 상대적 개념이죠.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 그래서 이제 시대 또 그런 국가, 복지 수준, 문화 수준, 뭐 복지 속에 의학이 들어가지만 의학 수준, 경제 수준 뭐 이런 것 따라서 다 이게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비장애인이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게, 비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장애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비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장애인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장애인이 마치 정상인이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장애인은 정상인이고,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비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 비장애인. 그냥 차라리 그냥 비장애인이라고 쓰면 되는데, 말을 좀 잘 안 하죠.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긴 한데, 잘 안 쓰죠.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장애인 형제다. 이렇게 이제 부를 것을 권장한대요. 성경상의 쩔뚝발이, 뭐 벙어리, 귀머거리, 병신, 소경 등의 용어는 차별적이고 수치심을 이제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순화시켜가지고 지체장애인, 많이 아시죠?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이렇게 이제 요즘 부르는데, 일반 뭐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이제 지금은 쓰고 있죠. 그래서 청각장애인 단체, 뭐 시각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단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체들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데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준으로 어쨌든 비장애인이 이런 뜻이 있고,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왜 많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라든가 국가, 복지 수준,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주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이 숫자가 많고 비율도 높은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민중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 미국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반증이 되는 건데, 장애인 개념으로 볼까요? 장애인 개념은 어디서 이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제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체적 장애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그러니까 외부, 내부를 다 통칭하는 거죠. 그런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많이 뭐 아시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얘를 이제 주로 이제 말하는데, 2014년도 6월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이게 보면 장애인의 종류를 이제 좀 세분화시켜 놓은 게 있어요.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저도 이제 뇌병변 장애인 단체 지금 이제 후원한 지가 90년대 초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저도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 뇌병변 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요즘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자폐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장애로 이제 규정해서, 가령 이제 요즘 뭐라고 합니까? 틱장애라는 게 이제 틱장애. 어떤 몸이
다 달라. 이게 뭐 눈을 깜빡깜빡하는 사람, 뭐 이 팔을 막 움직이면 그다음에 고개를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팍팍 돌리는 게 지속된다거나 아주 대단히 다양한데 그런 장애인들도 이제 자폐의 일환이다. 자폐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정들을 많이 하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저도 정신장애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술도 마시고 그래서 잠을 좀 자는데, 제가 과거에 수면장애를 한 20여 년 이렇게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 먹을 줄도 모르고, 그 약 먹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서 그냥 약을 안 먹었죠. 그래서 정신과를 가보라 그래서 정신과를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정신병이 아닌 줄 알고. 그 수면장애도 일종의 정신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약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복용했죠. 그랬더니, 그랬는데, 복용할 때 너무 좋아요. 잠이 잘 와가지고. 근데 의사쌤은 끊어라. 안 끊으면 나중에 파킨슨스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점점 양을 줄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줄이고 처음에 한 4알인가 조그마한 거 4알인가 주셨는데 3알 반, 뭐 3알, 2알 반, 2알, 뭐 1알 반, 그 다음에 1알, 그 다음에 반알. 마지막에 반알까지 갔는데 그거 못 끊겠더라고. 그거. 이상해요. 그걸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걸 안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쌤은. 끊어라. 파킨슨스 병 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이틀에 한 번씩 먹다가 3일에 한 번 먹다가 4일에 한 번 먹다가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그래도 또 잠이 안 오면 술을 왕창 퍼마시고 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견디고 있는데 저도 정신 장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장애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신장 장애인, 뭐 심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저도 호흡기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호흡기 장애인. 간 장애인, 간. 그 다음에 안면 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참, 이거 장루, 요루, 이거는 뭐, 소변, 이런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이, 이건 이제 장루는 대장과 관련된 것 같으네. 이게 대장장자 쓰네. 대장이나 이런 오줌 관련된 그런 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뇌전증 장애인, 뇌병변하고 뇌전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잘 모르겠네. 이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장애인들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장애인 문제를 정리한 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아직 감기가 들러가지고 제 책이 확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 팍 나오면 소리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빨리 나야 되는데.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적시되어 있대요. 장애인은 존중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적시해놨는데 똑같죠. 뭐 일반 우리 뭐 비장애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당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받지 않을 권리를 아예 적시해 놓은 거죠. 강조를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좀 인지하라고 교육을 많이 하죠. 각 기업들도 그렇고, 뭐 몇 인 이상의 그 기업에서는 장애인 성교육 뭐 이런 거 받듯이 이제 요즘엔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죠. 법을 제정해서. 그 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크게 부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같이 좀 공감을 해주는. 그리고 장애인도 우리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뭐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서, 또 그 시대에 맞게 또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화, 좀 더 이를 이제 구체화하면,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이나 경제적, 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아니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약간 이제 강행 규정 의미가 좀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경우에 그 장애인은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한 20세에서 64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6%에 불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7, 8년 전에 조사한 건데 OECD 국가 그들에 비해서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근데 실제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낮은 걸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그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4%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6% 정도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이게 좀 낮게 지금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훨씬 더 높고 최소한 10% 이상은 될 거예요. 미국은 대략 한 20%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그래요. 두 번째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추석 얘기를 좀 했는데, 세 번째는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그렇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 활동할 기회를 보장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요것도 좀 알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 부분 조금 더 읽고 할게요. 장애인 복지법 제4조에 보면 장애인의 자립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요. 자립 노력 의무. 이거 우리 쌤들이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공감하실 텐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 수원시청에 장애인 복지과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과. 가끔 제 사무실이 장애인 복지과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가끔 목격하는데, 그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엄청 챙기는데, 직원들이 챙기는데 그냥 와서 때를 써. 엄청 때를 써. 막 눕고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골탕 먹는 일이 많은데, 골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을 받지. 자립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경우에요. 와서 무조건 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들어 달라. 자립할 의무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자립 노력 의무가 있다니까.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권리만 계속 주장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권리만 굉장히 주장하고 자기들의 자립 노력 의무도 같이 이제 병행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쏙 빼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는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마 사회복지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금방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본인들도 좀 그런 거를 좀 인지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장애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사회는 장애 발생 예방 의무, 자립 지원 의무, 복지 증진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장애인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의무를 지고 있는 거는 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건 맞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무를 도외시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을 좀 인지해서 일반 그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보폭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애인 복지법 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했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저쪽 연무동이죠. 연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쳐놓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장애 발생 예방, 장애 조기 발견, 장애인의 복지 증진 여기 협력해야 되는 것은 이걸 꼭 뭐 장애인 복지법에 적시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죠. 권리와 의무가 상충되거나 소홀히 하면 곧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그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편할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가 있고 복지가 있잖아요. 복지라는 말이 그 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복을 말해요. 정신적인 복을 말하고 하나 쓸까? 복지 보이나요? 보이십니까? 여기 복 있죠? 여기 지가 있죠? 사회복지할 때 이게 복자고 이건 복지자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복,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신적인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지는 이건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이게 땅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거. 이건 땅에서 오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인 복, 사회복지할 때 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복. 지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얘기냐면, 지금 이게 뭡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육체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제생활에 아무래도 이제 공공해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빈곤에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느 복을 줘야 돼? 이런 복을 줘야 돼? 질을 줘야 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좀 고통받는 장애인들은 이 정신적인 복보다는 물질적인 복을 줘야지. 먹을거리, 뭐 챙겨주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한테 뭘 줘야 돼? 이 복을 줘야지. 이런 정신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복을 줘야지. 정신적인 복.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이 육체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데 정신적으로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신적인 복을 주고 정신은 아주 멀쩡해. 정신은 아주 멀쩡한데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어려워. 그런 분들한테는 뭐를 준다? 물질적인 복을 준다. 물질적인. 그래서 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할 때 같은 복지지만 복이라는 건 정신적인 복이고
우리가 복을 달라 그래서 하늘에 복을 빌지 땅에다 복을 빌니까 하늘에다 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만히 이게 기도를 하잖아요. 복 달라고. 그 이제 정신적인 복을 달라는 거죠. 만약에 그 돈이 뭐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공궁에 뭐 많이 돈 벌게 해달라. 그건 정신 하늘에다 빌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땅에다 빌려. 모든 재물은 다 땅에서 온단 말이에요. 땅에서. 그러니까 그럴 땐 지가 필요한 거지. 사회 복지할 때 지, 복이 아니라 지. 그럴 땐 지에다가 빌어야 돼. 지에다가 이렇게 총선 떠놓고 비세요, 거기다. 그러면 이제 뭐가 와. 장애인 복지 문제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론적, 갈등론적, 사회론적, 사회학적. 기능론적 관점을 한번 보실까요? 기능론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시각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그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요. 사회 문제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라는 거 전체는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여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론이라는 게 비유를 어디서 보통 많이 하냐면, 산 있잖아요. 산에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흙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큰 바위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내천, 천도 있고. 그게 산이라는 거예요. 온갖 게 다 있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산이 된 거예요. 우리 책이라는 것도 뭡니까? 책이라는 것도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장마다 똑같지가 않잖아. 다 다르잖아. 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책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통 2만 개의 부품이 모여가지고 자동차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2만 개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게 2만 개가 돼서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죠. 이게 자동차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이게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론이라는 것도 그렇죠. 여론. 백인, 백색, 천인, 천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얘기가 나오고 말이 나오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합해져서 여론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도 똑같죠. 사회도. 사회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들은 사회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능주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분석하면 장애인은 전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제거하고 그럼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 다 합쳐져 가지고 사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런 장애로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발전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이제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거스르면 곧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장애인 문제를 부하고 권력 이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한다는 거죠. 뭔가 나눠줄 때 요즘에 왜 사회 코비드19로 재난 지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지금 주고 2차 지원할 때는 요즘은 뭐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갈등이 막 생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유사한 데는 주고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뭐가 그 규정된 틀에 맞지 않아 갖고 못 받고 있다. 갈등이 많죠.
그 기계적으로 지금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인적 자원이 거기 이제 투여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계적으로 아예 규정해서 그 틀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것도 일종의 그렇다는 거죠. 장애인 그 장애로 인해 가지고 부와 권력의 분배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는 경우에 이제 갈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가령이 아니죠. 그건 실제로인데, 실제 일어난 일인데, 염전노예. 염전노예가 그 신안, 전남이죠.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모집해가지고, 노동을 시키면서, 당연히 줘야 될 그 급여, 장애수당을 모두 이제 착취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노예라고, 충주의 한 마을 이장이 13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제 이렇게, 동네 후배로부터 이렇게, 아는 친구죠. 아는 친구인데 지적장애가 있어. 1년에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임금만 주고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하우스 등에서 계속 일을 시킨 거죠. 1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착취의 전형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개정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강제 노동행위를 추가해서 이런 데서 어기면 제대로 급여를 주고 수당을 안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아니야 1년이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늘려버렸어요. 사실 이게 7년은 무지무지 큰 거예요. 사람 하나 이게 뭐 이게 이게 물론 죽이는 살인의 그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웬만한 살인 해가지고 막 낮은 건 3년, 보통 뭐 5년이면 나오잖아요. 근데 7년 무지하게 큰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일이긴 한데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이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해 달라고. 이제 장애인들이 의무 고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 비장애인들하고 경쟁하면 대부분 비장애인들만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인지상정인데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장애인들만 쓰면 이 장애인들이 갈 곳이 그만큼 없어서 의무 고용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그랬더니 정경련,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그걸 없애달라고 장애인의 날 앞두고서. 그러면 이거 당연히 갈등하지. 예? 이게 이제 참 상충되는 부분이죠. 장애인 의무 고용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윤의 극대화에 이제 반한다,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갈등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장애인 분들을 이제 고용하면 그런 고용한 기업에 또 일정 부분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가능한 비장애인들을 많이 쓰려고 하죠. 생산성이 일단 높으니까. 사회학적 관점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 장애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막연히 장애인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능력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 쉽다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회적 정의라는 그 데서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달리 이제 이게 업사이드 다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그걸 수용하게 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장애인 따지지 않고 똑같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능력 저하 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누가 인식하고 하다 보면 그걸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버리면 이제 장애인 스스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아니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아 개념으로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태어날 때 특별한 재능을 다 이렇게 타고 태어나잖아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가령 이제 자폐성 장애인들이 뭐가 강하냐면, 이 천재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자폐라는 사람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적인 기능, 발휘하는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걸 장애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자폐성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천재적인,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엄청 다양하죠. 스티브 잡스도 다 그런 자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 천재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많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고, 두 사람이 얘기하고, 세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들도 그렇게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참.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가 그렇게 생각이 이제 물들어간다는 거지. 물들어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했잖아.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가 되는데, 그 장애인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 장애인 비율이 많단 말이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비율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게 자아 개념이 형성돼 버리면, 그런 사람이 많아져 버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죠. 사회 전체가 뭡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는. 이게 진짜 이제 사회학적 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다, 같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 태어날 때 재능을,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재능을 주었다.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배려라는 말을 했죠. 같이 배려해야 돼.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서로 배려.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 문제라는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는 최윤정 선생님이 그 과제를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중간고사 대체 만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하면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누구죠? 이영숙 선생님 음식점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단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